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 호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녹음 많으신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이 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 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개정 조례안 의안 비용 축에서는 부침의 미첨부 사유서로 관계법령 발제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총 4,500만 원으로 답례품 구입비에 연 3천만 원, 기부금 모금 운영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는 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정 잔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침 32페이지와 같이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답례품은 안성시 지역 특산품과 시의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 제조한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과 제5조는 답례품 공급 업체의 공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는 답례품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제8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는 기금 운영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는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과 제1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7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8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제19조는 심의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20조는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1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제22조는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23조는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제2조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관한 사항, 제3조는 기부금, 모금, 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사항과 제4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 12페이지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와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 관계법령 발제서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 그 지역별로 많이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라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거나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정된 데는 몇 군데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현재는 공포된 데는 아직 없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천부 사유서에서 답례품비 3천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그럼 기부금 1억 원을 가정하신 건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기부금 예산 총액 산정식 기반을 해서 산출된 그 예상 액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답례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답례품이 좀 농수산물 쪽으로 갈 확률이 많은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모든 생산 분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예 또 뭐 공산품 뭐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이게 다른 지역에서 선정된 데도 이렇게 있는가요? 아직 답례품 선정까지는 아직 가지 네, 않은. 아직 그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2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농업기관 등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네, 기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련돼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구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조에서는 지금 1항하고 2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모금, 모집 방법과 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오고 있는 제7조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에 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기금에 대한 사항은 제2항, 1항에 따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사망에 따라 모집, 운용 비용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하고
사용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네 번째 그 밖에 국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7조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 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 의원님. 그 2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해서요. 그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이 농특산물 또는 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의 상품 유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법률은 어쨌든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사례를 들어주시거나 하면 너무 좀 불명확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는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거를 명시하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고 그 선정위원회 구성 시 그 부분에 관련 있는 분을 선정해서 운용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의 뭐 예를 들면 그 상공인 연합회 이런 회장님이나 뭐 관련 근무하시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농업단체, 축산단체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특산품이라고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는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길을 열어놓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도 처음에는 그 농업 관련 조항을 넣는 것으로 공문을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 표준 안에는 그 다시 제외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례 취지 및 형평성 때문에 아마 그거를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답례품 위원회 선정할 때는 저희가 농업 관련 다 이렇게 포괄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설명에 따르면 사실은 선정위원회 조례상에서는 굉장히 넓게 규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운용이 될 때 어떤 위원이 선정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 제3항 3호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농축산기관 등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쪽에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호욱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 호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 조례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붙인 것 같으며 관계법령 발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예반수한 사항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강사료 및 운영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원이란 안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예방교육 및 홍보로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며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며 제7조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9조는 실태조사, 제10조는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관계법령 발제서는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21년 안성시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 지부의 단체 협약 이행 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적절한 조치에는 그 사건이 조사 중일지라도 즉시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즉시 분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신고를 했어도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조사 기간 중에 지금 이게 민원 접수됐던 부분이 그 조사 기간이 제가 이제 감사법무 담당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조사 기간 중에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약간 시기가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중일지라도 그 가해자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조사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그 원하면 피해자나 가해자로 일단 정해진 사람 둘 중에 원하면 즉시 그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분리를 시켜줄 것을 그러니까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직 처리라든지 그렇게 여기에 조치 사항에 그 부분이 좀 담겨 있었으면 합니다. 조치가 지금 조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안이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양쪽 의견을 좀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조치라든지 이렇게 분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이제 중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또 조사를 통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이게 지금 다수가 원한 부분입니다. 기간 동안 조사 기간 동안 보통 한 일주일 이상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일단은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한 공간에 있는다는 자체가 많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말한 조치에 휴직을 이렇게 휴직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정서적 안정을 일단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서적 안정이라는 그런 어떤 잘 하셔가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거를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정토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6조의 사망을 보면 괴롭힘 해방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2 고충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76조 3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 76조 3에 보면 제 사망 참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적절한 조치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감사부서에서 이 사항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아마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우선 분리를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는 좀 가급적 빨리 이 다른 부서로 옮기던가 아니면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간혹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안을 고려할 때
좀 애매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가 조금 있기는, 무턱대고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 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도 그 76조의 3의 사망의 맨 끝에 나와 있는 법문에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적절하게 양쪽을 다 해주시는 게 맞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조사부서에서 아마 그 우선 선 조치가 이제 분리를 해야 돼야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만약에 이 분리될 사항이면 빠른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간혹 좀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면 잘 할까를 하고 생각은 하고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6조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또 다른 뭐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그 피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피해 남성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왔을 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제기된 게요. 민원이 접수된 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즉시 어떤 조치에 아까 말한 인사이동이라든지 그게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 때문에 그게 즉시 시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 조사를 하는 감사법무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중에 지금 그게 보통 빨라도 4월 이상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휴가를 처리를 해준다든지 해서 바로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오늘 민원을 접수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러는 그런 과정들 뭐 양방이 쌍방이 서로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대면해야 되는 그 조사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따로이 아까 말한 인사이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상.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둬서 최대한 그 접수한 이후로 바로 처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아까 이건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좀 충분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민원을 넣었을 때 네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한 그 합리적인 조치는 저희가 조사부서랑 상의를 해서 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조치가 이렇게 네, 이루어질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호욱 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과 신설 및 정원, 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국별 분장 사무 지침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을 하고 과 신설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1144명에서 1162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의안 비용 축에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제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공무원 정원 18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4억 9,513만 6천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교육 청소년과를 청소년 교육과 체육 평생학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평생교육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5호를 체육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며 제7조 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문화정책, 문화재, 체육, 관광을 문화정책, 문화재, 관광으로 하며 제13조 제2항 중 축산정책과를 축산정책과 농축산 유통과로 하고 제14조 제9호 중 농산물을 농축산물로 하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44명을 11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26명을 114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칙 제2조는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 축에서는 조례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하고 정원에 대해서 지금 인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인원과 업무량이 편중되지 않게 업무 분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는 관계로 이를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무량과 고충 등을 부서별로 다 파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니까 농업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 또 도서관 업무 등 여러 부서에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한 44명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파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의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인원에 대해서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로 그럼 행안부에서 또 다른 공무원의 뭐 인원에 대해서 뭐 지시사항이 따로 내려온 게 있는가요? 현재는 저희 안성시 정원이 1114명인데요. 2023년 인건비 기준 관련해서 별도 공문은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공무원 정원은 줄이지는 않는다고 일단은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원 같은 경우는 기준 인건비 정원은 약간 늘어서 내려올 거라고 지금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인원에 대해서 인원이 올라서 예산 범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그 정원이 좀 늘은 면도 있고요. 아마 그 공무원 인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한 88억에서 880억에서 956억 정도로다가 좀 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를 지금 2개를 늘리는 건데 지금 체육 평생학습과로 하나가 생기는 거고 농축산 유통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과를 2개를 늘리면 이게 이러한 행정이 안성 시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있다면 뭐가 있고 문제점은 뭐가 있을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체육 분야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사업 추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나 백성초, 그거하고 서안성 스포츠파크, 또 동안성 체육센터, 이런 대규모 시설이 좀 많이 지금 신축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 사업이 이제 공공 체육시설이든지 마을 단위 시설 사업 이런 부분이 한 59개소 또 골프장이 15개소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원 내에 그 설치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체육부서에서 지금 이관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증가가 되고 또 이제 2024년 세계 정구 선수권 대회가 있고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체육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체육 업무를 좀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상장하게 됐고요. 그 농축사 분야는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마케팅 팀에서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 업무라든지 공공급식 또 로컬푸드 농산물 수출 등 그 유통 관련 업무를 한 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정되고 또 최근에 그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유통에 좀 어려움이 많다고 이제 농민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직접 아마 유통도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농축산 유통과를 저희가 좀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과 2개를 늘리는 그냥 간단한 문제로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요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증원이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주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과가 2개가 신설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상정을 2개입니까? 예,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예.
자, 늘어나는 과가 지금 뭐죠? 체육 평생학습과 하고요. 네, 농축산 유통과입니다. 예. 네. 문화체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은 문화 쪽하고 문화관광하고 체육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체육 평생학습과로 다 이렇게 그러면 분리. 그거는 과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분리가 되면은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정책, 문화재, 관광으로 분리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는 그러면 한 과에 팀이 쪼개지는 겁니까? 아니 과를 분리해서 네. 팀을 일부 조정을 하고 일부 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 신설이 되는 거죠? 그 과에 네, 그렇습니다. 과 명칭만 바꾸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문화관광과로 바꾸시고 거기에 지금 나누시면 거잖아요. 팀을 그 조직 그 과 내에 팀을 다시 개편하신다는 거죠? 네, 저기 그 문화체육관광과를 네, 문화관광과 네. 그다음에 체육평생학습과로다가 과를 두 개를 만들어서 문화관광 네, 체육평생학습과. 예,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정책, 문화재, 관광팀, 관광시설팀 이런 식 요렇게 좀 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평생학습과에는 체육행정, 체육시설, 체육시설관리, 평생학습 정책 요 팀 이렇게 저희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 말하자면 그 과를 일부는 과를 신설하고 과를 늘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는 그 조직 개편 팀을 말하자면 팀을 지금 나눠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팀 조직 개편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시죠? 네네. 맞죠? 그러면 과는 두 개가 신설되는 거고 네. 나머지는 팀을 조정해서 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예. 네, 팀 그런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리는 신설. 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 조직이 높은 실적을 거두었거나 거기에서 너무 과다하다라고 인원이 부족해 과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면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운영 체계에서 팀을 분리한다거나 팀을 새로이 신설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안성 시민의 세수도 좀 더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과를 자꾸 늘려놓고 나면은 유통과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를 농축산 유통과로 또 이렇게 늘리신다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면은 안성맞춤 농협이 또 그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안성맞춤 농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농협 또 요번에 얼마 전에 우리 미디어 센터 개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에 있는 농산물이나 농축산물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우리 많이 알릴 수 있는 그 좋은 시스템을 이미 갖췄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은 만들어 놓고 미디어 센터도 지금 개소식하고서 충분히 활용해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과를 우선 늘린다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는 과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단 체육과를 보면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데가 이제 28개 시군이죠. 과장님 말씀.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고요. 그중에 체육 전담과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교육을 합쳐놓은 과가 3개씩, 그다음에 문화와 체육을 합쳐놓은 데가 5군데, 그다음에 체육과 관광만 합쳐놓은 데가 3군데, 그리고 체육하고 청소년을 합쳐놓은 데가 1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군데, 그러니까 안성시, 의왕시, 과천시 이렇게 3군데만 체육, 문화, 관광 3개 분야를 합쳐놓은 시군은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부서가 한 과에 있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저희 이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서안성 스포츠센터 등 이렇게 체육 시설 쪽에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과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토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 내용으로 반대를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일단 31개 시군 중에 문화, 체육, 관광을 다 같이 모아놓은 곳은 3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반인들의 스포츠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 체육을 한꺼번에 묶어놨을 때 이게 전문성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안성 체육센터 같은 것도 설립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 단위 시설도 굉장히 많고 체육시설 많고, 사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이 이제 세워져야 하고, 그 인력이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제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되고 있느냐.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최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안정 스포츠클럽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련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체육을 별도로 떼어내는 게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도 좀 전에 그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 업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시설이나 관리 문제도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체육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분리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하고 관리하고 좀 분리를 해서 과를 이렇게 신설하는 게 저희는 좀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 예.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체육행정팀과 체육시설팀 2개의 팀을 새로운 과 신설하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있던 평생학습 정책팀이 이동을 해서 이 3개 팀이 체육평생학습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인원 증원이 있습니까? 예, 인원 증원이 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자세한 거는 우리 인사팀장이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부서 15개 부서에서 총 44명에 대한 정원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4명을 저희가 다 정원을 늘려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 그걸 분석을 해서 최소화하려고,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최소화하려고 정원 증원 사항을 18명만 증원 신청을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거고요. 그중에 체육 전담 부서가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한 분하고 그 부서의 필수적인 인원 한두 명, 그다음에 그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2~3명까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체육 파트는 최대 5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가 5명인 네네. 거죠.
일단 과장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수요가 44명이었는데 18명만 증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가로 명칭을 바꾸면서 관광시설팀도 신설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정원은 1명 정도 증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안성시가 문화관광도시로의 계획이나 사업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축산 유통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농민 관련 단체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생산을 하면은 그 유통의 어려움을 되게 농민들께서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통가를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시에서 전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성이도 농업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예전이라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말씀이실까요?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농수산물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국내 마케팅을 넘어서 해외 마케팅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먹거리 공급, 급식 운영 이런 것 쪽으로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원래 있던 마케팅 팀과 축산경제팀에 지금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 축산경제팀 2팀이 농축산유통과가 신설되면 옮겨가는 거죠. 축산경제팀은 다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유통 업무만 농축산유통과로다가 업무를 이관해서 1명 정도 저희가 농축산유통과로 축산정책과의 그 축산경제팀의 일부 업무를 1명으로 다 해서 농축산유통과로다가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안성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농축산 마케팅 같은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활성화돼야 이게 농가 수익 증대에 분명한 도움이 되고 그런 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기본적으로 농축산물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과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체육과가 과거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공직 생활 20년 넘으셨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과거에 문화하고 문화관광과가 체육하고 따로따로 있었던 거 있다가 또 이렇게 합쳐진 거 아시죠? 과가 합쳐졌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게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분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농업정책과가 농축산유통과가 하나가 는다라고 신설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통 때문에 그 유통 부분 때문에 이제 신설하신다고 유통과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자, 유통과에 지금 현재는 그 유통팀만 옮겨간다고 하셨습니다. 유통과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옮겨간 팀만 가지고 끝까지 이 과를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과에 그 인원 지금 5명이라고 아까 과장 있고 최소의 인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과에 과연 그 사람만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거라고 지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팀은 안 늘어납니까? 이렇게 되면 또 팀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통 얘기를 조금 하고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유통에 가장 문제가 있다. 그 농축산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안성맞춤 농협을
신설한 거 아니었습니까? 안성맞춤 농협을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농산물, 농축산물을 우리가 좀 판매를 하자. 그래서 안성맞춤 농협을 일단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각 농협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활용해 보려고도 지금 하지도 않고 골프장,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과연 우리 쌀을 먹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골프장에서 상품으로 나가는 게 우리 농산물, 우리 쌀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 있는 요식업들, 식당 이런 곳에서도 과연 우리의 농축산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의되지도 않고 지금 과가 늘어나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과를 늘려서 일을 늘려야지 이 많은 업무량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과장님 한 분이 총괄하시는 겁니다. 그 과의 팀만, 그 전문 전담 팀만 늘려주면은 충분히 일을 쳐낼 수 있는데, 무조건 과 늘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 지금 체육이라든지 문화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농축산 그쪽도 부분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지금 현재 안성맞춤 랜드에 있는 4개 썰매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또 맞춤랜드로 넘어갔습니다. 또 어떤 거는 그 산림과에서 운영하다가 공원도 이제 문화예술로 갔다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과로 또 이제 담당 부서가 자꾸 옮겨갑니다. 이러다 보면은 행감이라든지 어떠한 자료 요청을 해도 어디에 있는지 천지사방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소권 없음이 돼버립니다. 아무도 책임질 과가 없는 겁니다. 이 과가 없어지는 순간 책임질 사람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행감도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막 과를 나눠버리고, 언젠가는 포화가 되면 당연히 과도 늘고 국도 늘겠죠.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의 인구가 늘어났다면. 그렇지만 지금 인구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먼저 과에서 팀을 늘려서 조직 개편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팀을 그럼 분리해서 운영해보고 최대치를 끌어내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드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내 돈 아니니까, 안성 시민 세금이니까, 국가에 돈 쌓여 있으니까 그거 갖다 그냥 꺼내갖고 과만 퍽퍽 늘려놓으면은 이게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렇게 과를 늘리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갖고도 운영을 제대로 보면은 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원을 좀 적절하게 뽑아놓은 인원들을 좀 아까 44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데 지금 과를 신설해서 18명으로 줄인다. 긴축작전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인원을 주면서 일을 제대로 해보라 하고, 그래도 안 되시는 거기에 따른 대책안을 내놓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과를 늘리겠다고 정례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억져여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건실 의원.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지금 정원에 대한 그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과에 대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원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거로 인지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토근 의원님께서 지금 팀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인원수가 더 늘려져서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정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에 같은 경우는 전 실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 업무, 공공급식, 로컬푸드, 농산물, 농축산물 유통 관련까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그 건의할 때 44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들어있던 사항이고요. 거기다 또 최근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 인력 지원팀이 또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 한 과에서 여러 개 팀을 분리를 하다 보면 과의 그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통과를 신설을 해서 일부 업무를 유통 분야로다가 좀 분리를 해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를 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거고요. 체육부서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좀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는 이런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증원도 저희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안성 시민의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가 되고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온다면 정원에 대한 조례를 좀 수정 가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제가 이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가 있을 때, 전 황은성 시장이 계실 때인데, 그때와 지금하고의 민선 8기 때와 공무원 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3분의 1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구는 사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인구는 그대로 민선 6기 때와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기와 지금 공무원 수는 3분의 1이 늘었는데 계속 우리 시민들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그 욕구에 맞춰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그 욕구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건 전 이해는 갑니다만 그 정도로 계속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는다?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앞서 말씀을 좀 의원님들도 하셨지만 농축산 유통가죠? 예, 농축산 유통가로 파악되는데 지금 사실 제가도 농민단체와 사실 한 열흘 전에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그런 농민단체한테 제안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제안을 드렸던 게 안성에 농민단체가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축산단체도 한 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안성의 안성 농협에 관련된, 안성시의 농협에 관련된 조합장님들 또 농협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대대적인 간담회를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 안성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들이 제대로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과를 증설해서 안성시에서 과를 증설해서 그 마케팅 같은 자체를 농축산물에 관련된 어떤 이 생산 판로라든 이런 거를 꼭 필요한지 제가 한번 간담회를 요청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제 이 행정기구 정원조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다음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지는 그겁니다. 진짜 필요하면 하겠다. 안 한다는 건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안성시에서 이런 유통가가 필요한지 진짜 우리 시민단체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각고의 노력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차를 같이 한번 온도차를 느껴보고 필요한 조치는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지난 민선 7기 때 김보라 시장님께서 대대적인 그 개편을 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을. 그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뭐 2년 만에 다시 조직 개편을 좀 하시겠다. 뭐 부분적이시겠지만 조금 세밀할 필요가 있다.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전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질의권을 좀 했습니다. 우선 민선 6기 당시 우리 황은성 전 시장께서 공무원 인원 정수를 수년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공무원 숫자가 지금 정원이 미달이었다가 우리 이제 민선 7기, 8기를 오면서 이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이 이제 업무 숙달까지 최소 2, 3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 과부하가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우리 안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행정기구 신설이 안 되더라도 과부하 없이 업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국가 경제나 규모가 발전할수록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 수요는 당연히 증대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후진국들 보면 공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복지 사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생각할수록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개수나 지금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44명을 요청을 하는데 18명 충원하는 게 결국은 안성 시민들의 공공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을 그만큼 못 이루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충원은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분명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또 하나는 민원 전화를 받느라 공무원분들이 정작 진짜 업무들을 거의 퇴근 시간 다 돼서 붙잡을까 하는 수준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덜 바쁜 부서들도 당연히 있겠죠. 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라는 이런 발언들은 몇 사람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전체 단체에 대한 이런 비방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농민의 날에 농민단체협의회가 농축산 유통가 신설을 결의문 안에 요구사항으로 넣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날 의장님도 같이 사진을 찍고 하셨는데 농민단체도 충분한 숙고와 고민들이 있어서 농축산 유통가 신설을 요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떤 과를 신설하고 말고의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안성시의회가 언제나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가장 앞서 세워놓고 중심에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정회기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부터 제14조 제9호까지 제출한 안은 삭제하고 제23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1162명을 11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42명을 1140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6에 5급 이하 총계 56을 54로 본청 30을 29로 직속기간 7을 6으로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인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걸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팀을 지금 아까 7에서 6으로 줄인다는 건가요? 그거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 2개 넣는 거에 대해서 직속 본청 평생 학습 교육 평생 학습과가 체육 평생 학습과는 본청에 넣는 거였고요. 농축산 유통과는 직속 기관에 하나 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시는 내용입니다. 과를 삭제하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예, 과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개 과를 증설하겠다고 신청한 거를 취소하고 지금 현재 과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